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겨울철 혈액 부족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뒤따르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형마트 앞에 헌혈 차량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헌혈에 동참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자주 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장 편하고 간편하고 남을 돕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목포시청 앞에 마련된 헌혈 차량에도 헌혈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소중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누군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잠깐 짬내서 왔습니다. 겨울철은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다 보니 학교 위주로 이루어지던 단체 헌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 광주 전남 혈액 보유량은 평균 5.91분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헌혈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가 단체 헌혈에 나선 겁니다. 혈액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우리 헌혈자분들이 헌혈해 주시는 혈액으로만 이제 환자분들이 또 수혈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단체 헌혈을 더욱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른 새벽 전남 목포 수협 입판장이 갓 올린 은색 먹갈치로 가득 찼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인근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어장에서 밤새 옮겨와 새벽 경매에 올려졌습니다. 갈치 씨알도 국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4개 정도 굵기의 갈치를 흔히 큰 갈치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이 큰 갈치가 사상 유례 없는 대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기름값은 비싸고 그런데 그래도 갈치나마 놔주니까 좋습니다. 먹갈치가 대풍어를 맞으면서 갈치 가격도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35마리에서 40마리가 들어가는 큰 갈치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자에 보통 보면은 뭐 50만 원, 60만 원 했던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만 원대, 40만 원 초반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의 올해 갈치 입찰액은 390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먹갈치와 달리 목포의 대표 생선인 조기는 지난해보다 덜 잡히면서 위판 금액도 10%가량 낮아진 24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운동장에는 축구공이 사라졌습니다. 잔디가 깔린 연습장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40년 역사의 순천고 축구부가 위기에 몰린 건 경기에 뛸 선수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여름 리그를 끝으로 12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했고 현재 졸업을 앞둔 3학년만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축구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순천고는 학생 수가 줄면서 우수한 선수 선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축구를 하겠다는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 전학생으로만 최저 기준을 맞춰가는 건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힘든 운동을 피하는 현상까지 겹치며 지역 학교 체육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학교에 운동부 하나를 육성을 해서 그 운동부를 학교의 대표 이런 어떤 브랜드로 키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고 아예 문을 닫을 거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지역 체육계는 순천의 유일한 축구부인 만큼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순천고 축구부가 전통을 지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가 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이런 연계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 좋은 인재들이
근데 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지금 다 가야 되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체육계, 정치권도 고등학교 축구 명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축구 클럽인 FC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아파트와 식당이 밀집한 여수의 한 삼거리입니다. 좌회전 차가 지나가자마자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보행자를 지나칩니다. 기사님들 빨리 오려고 여기서 이제 그냥 불법. 신호만 지나면 확 가고 그러잖아요.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18,000여 건. 직전해보다 11%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5% 이상 늘었습니다. 속도 위반율도 이륜차가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수경찰이 처음으로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지점 등 여수 시내 4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뒤 번호판을 연속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와 신호 위반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하면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단속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만 멈췄다가 지나가면 과속해본다 이거죠. 미리 단속하고 후면 지나가는 것도 단속도 하게끔. 여수경찰은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후면 단속 카메라 효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영암의 한 도로. 5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덮쳐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때쯤 정도 되면은 그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여기가 가로등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거로예요. 내가 못 보고 이렇게 추돌을 해본 거. 같은 날 담양의 한 고속도로. 뒤집혀 있는 1톤 화물차 주위를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사람들의 손짓에도 그대로 현장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85명.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6.8배에 달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 조치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적당한 거리에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차량의 파손된 범위를 파악하시거나 구호를 위해서 이제 갓길에 서서 손을 흔든다든지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또 1차 사고가 난 직후 112나 119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시 내 전통시장은 모두 6곳. 이 가운데 광양읍 5일 시장은 1964년부터 1일과 6일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서 90여 개 점포가 운영됩니다. 현재 광양 5일 시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주차장 확충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먹거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푸드화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광양 5일 시장의 명품시장 조성 사업은 지난 4월부터 4,4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문화관광자원 연계와 유휴공간 활용, 자생력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패턴 변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표 먹거리 선정, 주차장 확장과 시장 상설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시장 운영 방식 개편과 시설 공간 정비 개선, 신규 공간 조성과 특화 음식 개발, 서비스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특산품 매실을 활용한 음식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수제 맥주 개발, 주말 시장 운영 등 월 10일 이상 영업이 가능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일 시장 형태의 운영도 제한됐습니다. 시계탑 사거리를 로터리화하고 더불어서 이 공간까지 좀 궁극적으로는 상설시장화하기 위한 정체적인 광양읍의 정주 기반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또 내년부터는 5일 시장 지붕 개량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